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배당주 포트폴리오 만들기 배당주 실험실인데요. 저희가 10개의 기업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배당주를 쭉 소개해드리고 또 편입하고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8개를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가 남았는데 고르고 골라서 필승 기업으로 다시 2개를 넣었습니다. 그 기업들을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기업에서 총 10만 달러 중에서 10,000달러씩 저희가 똑같은 비중으로 금액으로 매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제 주식 비중이 80%, 현금 비중이 20%, 그러니까 딱 이제 2종목만 더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매한 기업이 이제 비치 프로퍼티즈라고 지난번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29.5달러 에 350주 해서 약 10,000달러 정도를 매수했고요. 여기 10,000달러를 샀더니 10% 빠져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사자마자 10%라서 굉장히 우울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사기가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 수익률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한 10에서 15% 막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배당 수익률로는 역사적으로 되게 높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보다도 더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들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최근에 1년 동안 S&P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20% 이상 빠지고 나스닥은 한 30% 이상 빠지고 개별 종목으로는 50에서 70% 이상 빠진 기업도 수두룩하게 나오다 보니까 배당주들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개월 동안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수에 비하면 되게 잘 버텼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 저희가 배당주에서 보면 배당주를 유형별로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배당 공격수랑 미드필더, 그 다음에 골키퍼. 그래서 골키퍼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좀 안정적이면서 한 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변동이 크게 없는 기업들. 공격수는 뭐냐면 그냥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은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소 7%, 9%, 10%, 13%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이제 배당 공격수고 대신 주가 상승은 거의 없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미드필더가 이제 공격과 수비를 하는 케이스인데 얘는 실제 배당 수익률은 한 1%대에서 많으면 3% 정도예요. 그럼 결국은 이 배당 미드필더는 뭐냐면 이익이 늘면서 주당 배당금 자체가 늘어서 배당 수익률은 주가가 올라서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큰 기업들을 말해요. 그래서 배당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나머지 골키퍼나 공격수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지수가 빠지면 배당 미드필더의 주가의 변동폭도 크고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에 좀 해당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익이 성장하고 이런 부분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또 올려갈 수 있어서 그 변동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시트들을 저희가 공개하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시트들을 공개해서 실제로 매일매일 아마 수익률들을 들어와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매일매일 좀 체크하고 그 시트들을 보고 있는데, 회원분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는 게 눈에 보이시더라고요. 익명의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뜨시는 거 보면, 관심을 갖고 보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요 형태의 이제 8개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끝까지 이 배당 실험실이 플러스 수익률로 끝날 수 있을지, 저는 끝날 수 있다에 90% 이상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분명히 플러스로 끝날 거라는, 이 실험이 잘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했을 때 어떻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운영할 수 있는지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트는 저희가 이 링크가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업데이트된 시트 좀 리뷰 먼저 하고 또 오늘 매수할 저희 배당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트를 같이 좀 볼 텐데요. 이 링크에 들어와 보면 여기 지금 방금 또 회원님이 한분 들어오셨네요. 익명의 너구리님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 이제 저희가 10종목을 저희가 채워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10만 달러.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이 8만 원,
$10,000씩 저희가 8종목을 샀으니까 $80,000고, 그래서 현금이 약 $20,000. 그래서 두 종목만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목을 사면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매도 예정가가 오기 전에는 그대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도 예정가가 오면 그 종목을 팔고 또 다른 종목을 사고, 그 외에 혹시라도 뭐 배당 매력이 너무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이 나타나면 뭐 교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실험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시고 따라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도 예정가에 도달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저희가 $100,000로 해서 $5,400를 잃고 있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5.4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트 시작일이 2월 23일이니까 대략 뭐 한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거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쵸. 시장이 안 좋으면 뭐 배당 주고 성장 주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 뭐 또 이런 배당주들도 안정적인 상승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 8종목들 여기 다 편입되어 있는 거 말씀을 드렸고, 여기 편입한 가격들, 그 다음에 여기 평가 수익률은 이제 주가 등락률이에요. 여기에 나온 거는. 그래서 리얼티 인컴이 마이너스 4.5% 떨어졌다, 이런 거고, 웨스턴 유니언은 14% 제일 많이 떨어졌네요. 3M은 0.6% 올랐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이 기업의 지금까지 얼마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당 수익률도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배당이 나오면 배당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배당에다가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합친 수익률이, 전체 수익률이 아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9번하고 10번을 좀 채워 넣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트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종목,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채워 놓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배당 미드필더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배당 미드필더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주가 상승률을 좀 기대하고 배당 수익률을 안전판으로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익이 틀어지거나 뭐 컨센서스가 좀 깨지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형태가 바로 이 미드필더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전체 저희가 10개 포트폴리오 중에서 대부분이 공격사하고 골키퍼로 채워놓고요. 미드필더 종목들이 아마 10개 중에 아마 한 3개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10개 중에 한 3개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좀 주가가 이제 이익이 상승하면 주가도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념들을 조금 편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NXP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 이름에 나와 있듯이 반도체 회사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네덜란드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요. 주로 차량용 반도체, 뭐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주파수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 네트워킹 반도체,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뭐 4가지 이제 주로 이제 사업 부문인데요. 첫째, 여기 보면 자동차, 있죠. 여기 IoT가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산업 부분이나 사물 인터넷에 쓰이는, 요게 이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킹 하는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들, 이 4가지 사업 부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회사의 사업 부문은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 사업,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그러니까 차 안에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는 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연기관일 때에 돌아가는 반도체의 수보다는 전기차로 가면서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에서 다시 전기차 중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이 점점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량 내에 들어가야 되는, 탑재되는 반도체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도 아마 이런 이렇게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아마 상당한 어떤 성장이나 이런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IR 자료를 보면 이제 요런 이제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좀 나타나 있는데, 이 4가지 사업 부문을 보면 이제 요게 이제 현재
그 NXP 세미컨덕터 회사의 매출 비중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사업 부문, 차량용 반도체 사업 부문이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산업이나 IoT가 22%,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가 16%, 그 다음에 모바일이 13%인데 성장률로 보면 이게 이제 2021년부터 24년도까지의 향후 3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CAGR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보통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내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년 동안에 그냥 일반 성장률이 아니고요. 3년 동안에 뭐 50%, 3년 동안에 뭐 9에서 14%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매년 연평균이란 뜻이에요. CAGR이라는 거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약 9에서 14%. 그 다음에 뭐 IoT 쪽도 9에서 14%, 모바일 쪽도 8에서 13%죠. 커뮤니케이션 쪽은 좀 거기에 비하면 성장률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차량용 쪽하고 IoT 쪽의 성장률이 이 회사의 성장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성장률이 한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향후 3년 동안도 최소한 이 회사가 보는 거는 한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 가이던스로 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당 정책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2018년도 이제 합병하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좀 달라져서 이때부터 이제 배당 수익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당 수익률을 보면 0.6에서 1%, 그러니까 평균 1% 내외에서 시가 배당률이 있었고요. 주당 배당금은 보면 뭐 배당금이 집계를 시작하면서부터 보면 계속 이렇게 껑충껑충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데 배당 수익률이 있다는 건 주가가 계속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도 늘고 배당금도 늘리고 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1%대 멈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배당주 투자 매력도는 5점 만점에 3점 정도인데 이유는 뭐냐면 오랫동안의 배당금 지급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뭐 분할 합병한 이후에 이제 요때부터만 이제 합병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인상하는 기간이라든지 배당 수익률 자체로만 보면 또 높지 않고 이런 매력들 때문에 5점 만점에 3점이고요. 실제로 배당 매력 자체가 높은 기업들을 많이 찾으시려면 뭐 4점이나 5점 기업들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배당 미드필더를 찾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장기적인 배당 정책 중에서 이제 배당 내역들을 좀 보시면 이 회사는 3, 6, 9, 12월에 배당락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월 14일 날 있었고 뭐 작년으로 보면 6월 중순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6월 중순이면 아마 이 회사는 5월 달에 주식을 사면 6월 중순에 배당락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6일 날 지급했으니까 뭐 한 달도 채 안 걸렸네요. 한 3주 만에 줬으니까 7월 달에 이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형태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기 배당금이고 주당 배당금을 봤더니 0.375를 2010년도에 줬고 2020년도에 줬고 2021년도에 0.562호를 4번 줬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서는 여기서부터 다시 또 점핑해서 0.845를 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0.845를 4번 준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크게 지금 망가질 거라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0.845 곱하기 4 하면 연간 예상하는 배당금을 좀 추정해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일부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여기서 끝 단위를 다시 너무 좋아서 0.845가 아니라 4분기는 0.9달러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약간의 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가 배당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0.845 곱하기 4 이런 정도 하면 연간 예상 배당금을 구해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려고 하면 매출하고 이익이 성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천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19년, 20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좀 줄었다가 이제 21년도, 22년도 이쪽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쪽들의 이제 시장의 니즈나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성장을 했죠. 근데 특히나 이제 아까 이제 분사랑 이제 합병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2006년도에 필립스에서 분사돼서 설립됐어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라는 차량용 반도체 4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인수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점핑하게 돼요. 그래서 인수하고 나서 매출이 늘고
그다음에 요쪽 이제 매출들이 합계가 되고,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회사 사이즈를 한 단계 올렸고, 그다음에 지금 또다시 한 단계 올라간 이런 형태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보면 올해는 매출액이 18%, 그다음 주당 순이익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뭐 배당 앞서 있는 분기 배당을 저희가 이미 확정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당 정도는 아까 여기 있는 0.845 정도는 충분히 주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는 보장이 될 거고, 뭐 잘 되면 그거 이상도 줄 수 있는 형태의 실적은 된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5%,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약 3.5%. 어쨌든 14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당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조금 소폭 상승시키는 데는 별 여력이 없다. 여력이 충분하다. 이 13달러를 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당 배당금을 아까 뭐 계산해 보면 한 3달러? 뭐 3달러 이런 정도 되겠죠? 네. 3.2달러, 3달러 정도 될 텐데,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배당 성향으로 보면 뭐 13달러 벌어서 3달러니까 뭐 20%, 20%, 25%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을 충분히 상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이제 고전에는 이제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요때부터 이제가 좀 중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요때 이제 배당 수익률이 보통 이 회사 1%거든요. 0.9에서 1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 갑자기 1.6에서 1.7까지 치솟은 적이 있어요. 이때가 NXP 세미컨덕터에서는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때 시점 언제냐면 이때 역시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코로나 때예요. 그래서 주가가 보면 약 뭐 한 130달러에서 거의 한 80달러? 이 정도까지 빠지면서 시가 배당률이 1.7 정도까지 급등한 거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최근에 이제 예상 배당금으로 봤을 때는 올해 예상 배당금이 이제 아까 앞에 보니까 요 배당금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배당금을 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에 이제 0.845잖아요. 그러니까 0.845인데 0.845를 4번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0.845를 4번 주면 최소한 3.2달러는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3.2달러를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요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겠네요. 1.4가 아니라 요 1.7을 이미 넘어갔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여기 화면에다가 따로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상 배당률은 대략 2%까지는 안 되더라도 1.78, 1.7에서 1.8 정도 퍼센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거는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서 밑에다 다시 좀 영상에다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상 최고치의 지금 배당 수익률까지 예상이 되는 단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다. 즉, 최고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시점에 주가가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금 중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노려볼 수 있는 미드필더의 후보군으로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배당주 매매 전략으로는 저희가 매수 예정가가 이제 어제 종가가 이제 178달러 정도인데, 저희는 170에서 180달러 사이에서 이 배당주를 편입하고 실제로 매도를 예정하고 있는 가격은 250에서 26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력들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배당을 받으면서 나중에 향후에 주가가 250에서 260달러 갈 때까지는 그냥 배당을 받으면서 버틴다. 나중에 주가 상승률이 이런 낮은 배당률들의 수익률들을 좀 해소하는데 아마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번째 기업으로는 NXP 세미컨덕터를 편입하고, 아까 그 말씀드린 시트에 저희가 이 영상이 다음에 얼마에 매수했냐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저희가 매수하고 나면 그 시트에다 먼저 업데이트 해놓거든요. 그래서 매일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게 NXP 세미컨덕터는 얼마에 샀구나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